그래서 현진님 제가 질문을 이제 정리를 하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커리어 관련된 질문이 중점적이고 그리고 제가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그래서 제가 현진님은 이 질문 쭉쭉쭉 드린 다음에 지금 3번 질문이 밑에 커리어 관련된 질문이랑 연결돼 가지고 3번 질문은 마지막에 드리고 4번 5번 제 생각을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제가 마지막 이 현실적인 고민 커리어 관련 고민 이 고민이 사실 되게 어려운 고민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 같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쉽지 않은 고민인데 제가 생각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해야겠다. 답변은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 비슷한 질문이네요. 사실 그쵸? 그 커리어 관련된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말하는 이제 모델이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쓰잖아요. 뭐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정확한 용어는 멘탈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나 어떤 개념이나 내가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나 뭐 솔루션 뭐 되게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을 말씀을 드리려고 1번을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1번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직무에 대한 흥미가 생겼을 때 이게 단순 흥미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직업적으로 삼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알 수 있는 기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제일원칙 사고 아마 현진님은 제가 이 용어도 꽤 많이 써가지고 제가 칼럼에서 제일원칙 사고란 뭐냐면 내가 왜 흥미가 있는 걸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흥미가 생긴 이유가 뭐지? 나는 왜 이 직무에 대한 흥미가 생긴 것일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흥미가 생긴 이유를 탐색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이 이제 새로운 편향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요소 나 저거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싶어 일 수도 있고요. 흥미가 생긴 이유가 내 지금 일이 너무 싫어서 저희는 다르니까 난 흥미가 있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정리를 해온 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새로운 편향인데 제가 밑에 이걸 읽기 전이라서 보내주신 그 긴 질문을 읽기 전이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마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단순히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충족되지 않은 무언가 이거요. 이게 눈에 띄어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내가 흥미가 생긴 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2번이 있어요. 흥미가 생긴 일을 직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 하나가 하드 스킬적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가 소프트 스킬적 관점이에요. 당연히 뭐 잘 아시겠지만 하드 스킬은 다들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세요. 하드 스킬은 당연히 내가 이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고민하고 현재 직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앞으로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 내가 흥미가 생긴 일이 앞으로 이제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 말지를 총체적으로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드 스킬적 관점에서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프트 스킬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프트 스킬적인 관점 뭐냐면요. 이제 뭐 팀워크 역량, 뭐 현진님 머릿속에는 저희 칼럼을 많이 읽어오셨다 보니까 팀워크 역량, 뭐 자기개발 역량 이런 역량들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말하는 소프트 스킬적 관점은 이제 직업을 정함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흥미가 생긴 직무가 있잖아요. 흥미가 생기신 직무에서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내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문제보다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은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객보다 혹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보다 내가 직무를 옮겼을 때
직무를 옮겼을 때 만나게 될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 그분들이 더 가치가 높은가?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현진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데, 저는 B2B 커리어만 밟았거든요. 즉 커리어너스가 B2C 커리어의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B2B는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개인 1인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막 프로젝트 규모도 뭐 몇십억, 몇백억, 뭐 몇천억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규모가 크면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 그걸 할수록 뭔가 이 변화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다 보니까 아 이게 무슨 의미야 도대체, 나는 그냥 허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과거에 제가 해결하던 문제가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의미를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커리어스를 선택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인 거죠. B2C 관점. 뭐 B2B, B2C라고 하니까 또 너무 하드 스킬 냄새가 나지만, 예, 제가 좀 이제 좀 T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이 소프트 스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현지님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제가 그동안 소통해온 그 느낌상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현진님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1번인데 뒤에서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 2번 제가 넘어가 볼게요. 2번도 어떤 일을 도전하고자 할 때 잘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의문이 생길 때 그 의문을 해소하는 방법.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인생에 대한 질문은 참 항상 어려운데,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 세 번째는 둘을 합치는 방법,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직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저는 이제 경험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접적인 방법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직접적인 방법은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경험하고 행동하는 거. 아마 현진님께서는 저희 칼럼 읽어보셨을 텐데, 저희 예전에 어떤 상무님께서 제가 은퇴한 후 나 치킨집이나 할랜다 라고 하신 분께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드렸냐면, 상무님 제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알바라도 해보라고, 치킨이라도 튀겨보라고. 왜냐면 그 상무님은 커피 하나도 자기 손으로 안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치킨 그 기름을 손에 묻힌다? 이게 저는 이분이 못할 것 같거든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시라고. 그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커리어너스 제가 하기 전에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이제 아는 후배 자기소개서를 체크를 해주면서 아니 이 관점만 잡으면 되는데 왜 관점을 못 잡지? 이게 핵심인데 이걸 왜 못 잡지? 이걸 중요하다고 왜 인지도 못하지?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과거에 그랬네.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했던 건데, 그것처럼 이제 아르바이트, 알바, 뭐 정규직이면 좋고요. 뭐 계약직, 알바, 뭐 봉사활동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토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IT 업계는 이제 토이 프로젝트, 약간 장난처럼 프로젝트를 꾸며가지고 개발자들이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조그맣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토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IT 업계에서는 이런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많이 하죠. 이런 걸 이제 해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동호회도 좋고요. 예. 이게 전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시간이 없고 바빠 죽겠고 저는 야근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간접적인 방법은 뭐 이제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독서, 뭐 유튜브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해당 종사자와의 뭐 상담, 인터뷰 뭐 등등. 지인 찬스죠. 네. 지인 찬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둘을 합치는 방법, 항상 제가 흑백 사고잖아요. 흑과 백이라면 회색 사고 관점으로 둘을 합쳐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정보가 많을수록 사실은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아주 작게, 너무 거대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뭔가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책을 쓴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책을 쓰는 걸 주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책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책을 쓴다는 생각 아예 안 했었어요. 자기소개서 하나만 체크하자. 이게 비슷한 패턴이 보이네? 이걸 좀 매뉴얼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책이거든요. 작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둘 다를 고려하고 작게 시작해 보세요. 이게 이제 뒤에도 이제 5번에서도 제가 이걸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작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이제 제가 밑에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같은 질문이라서. 4번, 직장에서 감성과 이성을 분리하는 방법. 감성과 이성을 분리하는 방법. 이거는 딱히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일단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진님. 이거는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부처님 정도? 그 정도. 왜냐면 이게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2 아시죠? 저희 듀얼 프로세스 이론 막 해가지고 아마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감정의 뇌, 이성의 뇌, 이게 99%거든요. 뇌과학자들 말로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훈련을 하고 이제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시는 이유가 이거에 지배되지 않으려고 훈련을 그렇게 평생 동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전 요새 불교 관련된 이제 글들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뇌과학과 불교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명상 이런 거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를 수행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요즘 이제 뇌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감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성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평생 수행해도 정말 하기가 힘들다. 부처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부처라는 게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가 된 사람들은 이제 손에 꼽아요. 돌을 터득한 사람? 이렇게 하면 조금 사자 같으니까 저도 약간 사이비 불교라서 어쨌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법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가장 성공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는 게 정말 모든 업무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하니까. 뭐 책임감을 회피하고 업무를 떠넘기는 상사한테 내가 화를 내지 않는 방법, 그쵸? 뺀질뺀질 거리면서 일은 안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담배 피러 나가 후배가 나한테 떠넘겨, 건방지게. 이 친구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득할까? 특히 저는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 잔소리 심한 엄마에게 신경질 내지 않는 방법. 귀찮게 하는 동생을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저는 특별한 훈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이제 의도적인 훈련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훈련. 뭐 이제 DP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감정이 막 올라와. 그럴 때마다 이제 이성을 좀 가라앉히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이제 훈련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이제 명상이랑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명상이라고 일단 말해요. 왜냐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명상.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 호흡을 하세요. 비슷한 개념이죠. 열반. 예, 맞아요. 열반에 오르는 거 맞습니다. 예, 열반이라고 표현하시죠. 뭐 득도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 다른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형님 감사합니다. 예, 열반이라는 단어 맞아요. 열반에 오르기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게 저는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완전히 감정을 이제 이성을 지배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지금 베트남 스님 중에 전신에 이제 그 시위를 하시면서 불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해서 그거에 대항하려고 전신에 이제 기름을 붓고 몸을 불태우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명상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번도 고통 신음을 내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완전히 이성을 그 감정을 지배한 거예요. 이성이. 예.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우리 뭐 아직 뇌과학에서도 그게 아직 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근데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현장에 지금 이제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 중인데 저는 그래서 세 개. 약간 B랑 C랑 같은 개념인데 감정이 올 때 일단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발표 뭐 강의할 때 좀 떨릴 때 호흡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도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거는 평생 동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가 아닐까. 지금 본질을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5번도 연결해가지고 이제 의도적인 훈련입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거. 근데 이 의도적인 훈련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또 정리를 해왔는데 너무 많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빨리 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칼럼으로 써드릴게요. 뭐 이제 동영상 보시거나 그러면 되고 제가 칼럼으로도 아마 쓸 것 같은데 내용이 많다 보면. 관성의 법칙은 이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이 시작할 때 가장 힘이 들다. 그러므로 작게 시작하라. 이게 저는 약간 인사이트거든요. 역발상적으로.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시작할 때 가장 큰 힘이 들지만 일단 시작한 뒤에는 힘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이 구체성 원칙은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뭐 뻔한 얘기죠, 사실은. 목표를 구체화하라. 목표를 구체화하라 이건데 뭐 이건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글 쓰세요. 제가 이거는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칼럼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뇌과학의 진리 중에 진리라서 목표가 구체화될수록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룰지 이걸 구체화할수록 되게 빠르게 더 내가 뭔가 그 귀찮은 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구체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걸 점화 효과라고도 하는데 프라이밍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모델도 굉장히 많이 입력하는데 점화 효과는 어떤 우리의 뇌는 입력된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출력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어렵게 말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러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러닝하는 습관을 제가 지난 5년 6년 정도 버려뒀어요. 버린 게 아니라 제가 투병 생활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러닝하기 너무 귀찮아. 제가 이제 옛날에는 많이 뛰었는데 최근에 안 뛰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조금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러닝하기 힘들 때 지금 날씨 꿀꿀하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참 힘들었는데 저도 방금 이제 이거 방송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뛰고 왔는데 어떻게 하기 싫을 때 어떻게 진행하냐 프라이밍 입력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그냥 전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냥 런닝구만 있거든요. 런닝이 아니라 헷갈리니까 런닝구가 아니라 런닝복. 하필 메리아스 아시죠? 메리아스라는 용어 아실지 모르겠네.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나? 어쨌든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런닝복을 입어요. 런닝복 입고 일해요. 그러면은 그래 조금 뛰어야지. 아니면은 이제 운동화 다 집어넣고 슬리퍼 집어넣고 런닝화를 꺼내놓거나. 이게 프라이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할 때도 제가 얼마 전에 글 썼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릇을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릇을 작은 그릇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다이어트에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설정. 그래서 저는 이걸 다 프라이밍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게을러질 때 입력된 정보를 내 주변 정보를 이제 이런 관련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 내가 원하는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읽어보면 이제 최근 디자인과 인테리어 가구 제작에 관심이 생기신 거고 건축 감리로 지금 일하신 거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인테리어, 가구 제작 쪽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예체능 계열이라 그쪽에 재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고 너무 이상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닐까.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될 때도 디자인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에 자신이 없어지기까지 해서 결국 포트폴리오 제작 시작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포트폴리오 제작이라 그러면 되게 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랑도 이제 같이 연결되네요. 어릴 때부터 미술은 재능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각인이 되어서 그런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이 굴레를 벗어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급하게 그 다음에 그런데 도중에 창작물을 만드는 디자인, 인테리어, 가구 제작에 끌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술, 예술, 재능이 라는 관념이 각인됐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이 질문이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미술 예술에 대한 관점과 성공에 대한 관점. 일단 미술 예술을 좀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술 예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제 예시가 뭐냐면요. 제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제 혼자 1인 기업가라고도 저를 포지셔닝 칠 수 있고 뭐 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전자책 글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글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예. 그 작가라고 얘기하기도 저도 지금 쑥스럽기도 하고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의식 글쓰기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글쓰기로 상을 받은 적이 있네? 그랬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나? 왜냐면 이 인간에게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저희가 이제 말하는 수동적 프레임의 일부죠. 수동적 프레임에 입각해서 이걸 바라보면은 너무 거대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나와는 너무 달라.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글쓰기가 회사 생활할 때 맨날 글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눴어요. 비즈니스 글쓰기 혹은 실용적 글쓰기. 문학적 글쓰기는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제가 회사에서도 글 잘 쓰니까 심지어 제가 이 일 시작하기 전에는 나 생각보다 글쓰기 재능 있네. 문학적인 글도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도 요즘 쓰고 있는데 하다가 멈췄어요. 너무 글을 못 써서 너무 글이 안 나와서 문학적인 글은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실용적인 글쓰기 이거는 내가 정말 많이 하고 제안서 쓰고 보고서 쓰고 이런 게 매일 쓰는 글쓰기잖아. 나름 그래도 이것도 인정받으면서 했고 그래서 뭐 이거를 글쓰기로 나는 정할래? 라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정한 거예요. 지금도 글쓰기 작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들 오 책이 뭐예요? 심지어 책도 안 냈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의하면은 저는 왜냐면 전 다 전자책만 냈으니까. 그래서 이 미술 예술에 대한 관점을 예술인들의 예술 그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현진님은 마침 이제 감리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직, 그러니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이 예술과 미술 관점을 실용 분야의 미술 예술 관점을 좀 탑재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지금 문학적인 글쓰기, 예술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논픽션이나 이제 실용 분야 글쓰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미술 예술, 지금 디자인도 되게 폭넓잖아요. 비즈니스 디자인 굉장히 많고 인테리어 가구 제작 이것도 다 실용 분야니까 여기는 재능 필요하죠. 재능이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재능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이지만 실용 분야는 다행인 게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관점에서 그 미술 예술에 대한 재능이 또 엄청나게 뛰어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 하거든요. 너무 능동적 프레임이어도 안 돼요. 예. 너무 능동적 프레임이면 이제 고흐님, 제가 존경하는 고흐. 너무 능동적,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따라갈 정도의 재능이잖아요? 그러면 또 안 돼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네. 너무 재능 있어도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 대중이 가장 힘든 게 모차르트가 위대한 게 초재능러면서 대중적으로도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많이 썼어요. 대중적인 그것까지 얻었어요. 정말 그런 분들 대단한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현지님도 이제 숨겨진 재능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재능은 없다는 걸 이제 과거에 깨달아가지고 나 실용 분야. 왜냐면 이 분야는 아직 덜 개발됐으니까 약간 블루오션이다. 예,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관점도 뭐라 그럴까? 지금 약간 모르겠어요. 이 글 쓰다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성공한다. 이 성공도 사실 이 성공에 대한 관점도 그러니까 현진님의 정의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공을 정의하는 게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리직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으니까 예술보다는 일단 실용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쌓아오신 실용적인 역량을 살 수 있는 디자인과 인테리어 가구 제작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약간 회색 사고예요 지금. 지금 현진님께서는 자 흑과 백 실패 성공 미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금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합치시라는 거예요. 회색 사고.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감리직이라면 일반적인 디자이너들보다는 품질 쪽에 강점이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쵸? 품질 체크하는 게 감리직의 일이니까 뭐 품질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인테리어 가구 디자이너들 뭐 이런 분들이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작하고 마감하고 이런 과정을 총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큰 기업일 경우에는 이런 걸 세분화돼서 프로세스가 세분화되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현진님께서는 강점은 뭐가 있냐면 어떤 재료를 선정할 건지 품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지금 만드는 가구의 뭐 디자인을 뭐 기능성에 초점을 어떻게 둘 건지 안전성, 내구성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품질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커리어도 낭비가 안 되고 현진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분야가 완전히 이제 순수 예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옮겨 가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용 분야에서 예술 쪽으로 혹은 모르겠어요. 이 분야가 이제 실용 플러스 미술 이 분야가 맞다면은 또 그렇게 거기서 이제 커리어의 꽃을 피우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실용적인 예술. 저도 실용주의자라서 그래서 저도 실용주의자라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실용주의자라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철학과 관련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실용 분야를 좋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삶을 개선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순수 예술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지금 발을 걸치고 계시니까 그렇게 커리어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또 순수 예술가들이 모르는 그런 관점도 얻으시고 그게 또 순수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 그래서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내가 잘할 수 있는 길 내 과거를 버리지 않고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뭐 칼럼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구하는 프레이밍이랑도 너무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추구하는 딱 프레이밍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이거는 칼럼으로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지 뭐 메일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세요.